안녕하세요. 키로 자연어로 설계하고 AI로 구현하는 개발 워크플로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김경민 SA입니다. 세션 진행하면서 질문 생기시면 언제든 남겨주시면 마무리 시점에 쌓인 질문 기반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이론과 핸즈온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론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직접 키로로 뭔가를 만들어 보는 핸즈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4개의 파트로 진행됩니다. 먼저 AX 시대라는 큰 맥락에서 왜 지금 이 주제인지를 짚고 키로가 뭔지와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마지막엔 직접 만들어 봅니다. 30분이면 AI 채팅 인터페이스 하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벤트의 세 주제를 보시면 서브레이스 아키텍처, AI 보안, AI 코딩, 겉보기엔 다른 주제 같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발 프로세스 전체에 AI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인프라를 코드로 짜는 것도, 보안 검증을 자동화하는 것도, 코드를 AI가 생성하는 것도 결국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 세션은 그 중에서 AI로 코드를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 즉 설계부터 구현까지 AI가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다루는 세션입니다. 요즘 AI가 코드를 대신 짜주는 도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 코파일럿, 커서, 클로드 코드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도구들을 에이전틱 코딩 툴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구들을 움직이는 AI 모델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소넷, 오프스, 이어서 페이블 같은 모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델들은 여러 도구에서 다 쓰이게 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모델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무엇을 어떻게 시킬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도구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도구를 쓰든 설계 없이 시작하면 이 루프를 반복하게 됩니다. AI한테 시켜서 코드를 만들고 안 되니까 고치고 다시 시키고 설계 없이 AI가 뽑은 코드는 만드는 것보다 고치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도구 성능이 아무리 올라가도 개발 효율이 비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빠지는 건 도구 성능이 아니라 설계와 맥락이고 이건 도구가 알아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도구입니다. 키로입니다. AI 코딩을 넘어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으로 방금 말씀드린 문제를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문제, 시작점이 없다. 설계 없이 AI를 돌리면 반복만 한다. 이거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고 만든 도구입니다. 다른 AI 코딩 도구들도 코드를 잘 짜줍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대화 기록이 남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폴더에 로그가 쌓이는 도구도 있습니다. 근데 남는 게 채팅 로그입니다. 세 번째 대화에서 내가 뭐라고 시켰더라. 나중에 이거를 뒤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설계 의도가 정리된 형태로 남는 게 아니라 대화 이력이 쌓이는 형태입니다. 키로는 남는 게 다릅니다. 프롬프트 한 줄을 넣으면 그걸 구조화된 설계 문서로 먼저 펼쳐주고 그 문서를 기반으로 AI가 코드를 구현합니다. 코드가 나온 뒤에도 품질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장치까지 내장되어 있습니다. 설계에서 구현, 구현에서 품질 보증, 이 세 단계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키로의 차별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부릅니다. 키로의 핵심 구성 요소 4가지를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기반 환경입니다. VS 코드라는 코드 편집기를 써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키로는 그 편집기와 동일한 환경 위에 만들어져 있어서 기존에 쓰던 설정이나 확장 기능이 그대로 호환됩니다. 새 도구를 배운다는 부담 없이 바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둘째, AI 모델입니다. 여러 AI 모델을 지원하고 작업 특성에 따라 오토 라우팅을 통해 적합한 모델을 자동으로 골라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MCP입니다. 외부 도구를 AI의 표준 방식으로 연결하는 규격입니다. 필요한 개발 도구를 끌어와서 AI가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스티어링 룰즈입니다. 프로젝트별로 AI가 따라야 할 코딩 규칙을 고정해두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함수명은 카멜 케이스로 쓴다. 컴포넌트는 타입스크립트로만 작성한다. 같은 팀 컨벤션을 설정해두면 AI가 코드를 생성할 때 항상 그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작점이 없다는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키로는 설계의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자연어 한 줄을 넣으면 요구사항, 설계, 태스크로 구조화된 스펙을 만들어줍니다. 이 스펙이 AI 에이전트를 제어하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잘 쓰는 스킬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스펙만 눈으로 잘 확인하고 승인하면 AI가 설계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과를 냅니다. 물론 파일명이나 CSS 같은 디테일은 매번 다를 수 있지만 설계 방향은 스펙이 잡아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이 잘 시키는 게 아니라 스펙이라는 설계 문서가 AI를 잡아주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키로에서 만든 스펙 문서는 프로젝트 폴더에 마크다운 파일로 저장됩니다. 요구사항, 설계 결정, 태스크 목록이 구조화된 문서로 남아있으니 문서만 열면 설계 의도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펙은 단순 메모가 아니라 코드를 만들어낸 과정 그 자체입니다. requirement에서 승인된 내용이 디자인으로 이어지고 디자인이 태스크로 분해되고 태스크가 코드로 구현된 겁니다. 이 체인이 통째로 남아있는 겁니다. 마크다운이니까 기수로 버전 관리하기도 편하고 누가 언제 뭘 바꿨는지 간단하게 추적 가능합니다. 새로운 팀원이 합류해도 .k로 폴더만 열면 설계 의도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스펙 자체가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AI가 만든 코드도 외가 남아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훅스입니다. 훅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AI가 자동으로 정해진 작업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파일을 저장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커밋할 때 이런 파일 이벤트가 발생하면 AI 에이전트가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정해진 작업을 수행합니다. 시니어 개발자가 항상 옆에서 코드 리뷰를 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훅 설정 파일을 git에 커밋하면 팀 전체에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간략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리액트 컴포넌트를 저장하면 관련 테스트 코드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테스트 작성을 깜빡할 일이 없습니다. 둘째, API 엔드포인트를 수정하면 리드미 문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문서가 코드랑 안 맞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셋째, 커밋하는 시점에 보안 취약점 스캔과 코드 구조 검증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문제가 있는 코드가 그냥 넘어가는 걸 막아줍니다. 한번 설정해두면 끝입니다. 훅 파일을 git에 올려두면 팀 누가 코딩하든 같은 품질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스티어링 룰즈와 구분하자면 스티어링 룰즈는 코드를 이런 스타일로 짜라는 정적 규칙이고 훅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걸 자동으로 실행해라는 동적 규칙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의 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줄 프롬프트에서 실제 동작하는 코드까지 3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requirement는 자연어 한 줄을 구조화된 요구사항으로 펼칩니다. 뭘 만들 건지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디자인은 승인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기술 설계 문서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 건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태스크는 설계를 의존성 순서대로 쪼개서 AI 에이전트가 코드로 구현합니다. 실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세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되면서 각 단계 산출물이 다음 단계에 입력이 됩니다. 한 단계씩 실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requirements입니다. 자연어로 한 줄,
예를 들어서 AI 채팅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키로가 ears라는 요구사항 구조와 표준 문법을 기반으로 유저 스토리, 즉 사용자가 뭘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정의하고 acceptance criteria라고 이게 되면 완료라고 볼 수 있는 조건들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롬프트에 숨어있던 모호한 가정들이 이 단계에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채팅 인터페이스라고만 했을 때 메시지 저장을 하는 건지 실시간 스트리밍을 지원하는지 키로가 판단하기에 모호하면 직접 물어봅니다. 보통은 개발 다 해놓고 나서야 그건 아닌데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걸 설계 단계에서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디자인입니다. 앞에서 확인하고 승인한 requirement에다가 기존 프로젝트 코드가 있다면 그 구조 분석 결과까지 결합해서 기술 설계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인터페이스 정의,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 컴포넌트를 어떤 구조로 나눌지 이런 것들이 문서에 포함됩니다. 기존 프로젝트에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코드 구조에 맞춰서 설계를 잡아주기 때문에 기존 코드랑 충돌하거나 스타일이 따로 노는 일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단계 태스크입니다. 디자인 문서를 기반으로 의존성 순서대로 구현 태스크가 분해됩니다. 예를 들면 1번 프로젝트 구조 생성, 2번 메시지 컴포넌트 구현, 3번 API 연동 이런 식입니다. 각 태스크 안에는 서브 태스크도 있습니다. 테스트 작성, 접근성 대응, 반응형 처리 같은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Start Task 버튼을 누르면 AI 에이전트가 순차적으로 코드를 구현합니다.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각 태스크가 끝나면 체크마크가 찍힙니다. 중간에 멈추고 코드를 확인하거나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AI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설계를 승인하고 진행을 컨트롤하는 구조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왼쪽이 우리가 흔히 하던 방식입니다. 프롬프트 넣고 기도하기입니다. 맥락이 휘발되고 재현이 안 되고 잘 시키는 사람만 결과가 좋고 유지 보수가 어렵습니다. 오른쪽이 스펙 드리븐입니다. 프롬프트가 구조화된 설계 문서로 바뀌고 맥락이 보존되고 재현 가능하고 팀이 공유할 수 있고 설계 단계부터 유지 보수를 고려합니다. 도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프롬프트만으로 AI 코딩을 하는 건 구두로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스펙 드리븐은 구두 및 문서로 일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가져가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한테 작업을 시킬 때 프롬프트보다 중요한 건 설계입니다. 스펙이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결과물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둘째, AI가 만든 코드에 외를 남겨야 합니다. 3주 뒤에 내가 못 읽는 코드는 남이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오늘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내일 본인 프로젝트에서 한번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 하나 만드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들어서 아는 거랑 써서 아는 거는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펙 드리븐이 좋다는 건 여기까지 들으시면 다 이해가 가실 텐데 직접 프롬프트가 스펙으로 펼쳐지는 걸 보면 체감이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시기 전에 뭘 만들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하는지 간단히 보고 실습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만들 건 AI 채팅 인터페이스입니다. 메시지 입력과 전송, 스트리밍 타이핑 효과, 마크다운 렌더링, 다크 테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 만들면 반나절은 걸릴 수 있는 거를 키로의 스펙 드리븐 플로우로 30분에서 40분 안에 만들어 봅시다. 오늘 한번 해보고 나가시면 바로 써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경을 확인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스펙 작성하고, 에이전트 돌리고, 결과 확인입니다. 앞에 두 단계는 준비 단계이고 핵심은 스텝 2와 스텝 3입니다. 스펙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스펙대로 에이전트가 구현하는 과정, 아까 이론에서 보셨던 그 흐름을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겁니다. 실습 전에 환경 3가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버전 요구사항이랑 키로 설치 여부, 로그인은 구글, GitHub, AWS 빌더 아이디 중 아무거나 하나면 됩니다. 마지막에 핸즈온 가이드를 제공해 드릴 건데 안에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를 문서로 준비해 뒀습니다. 그 문서 안에 설치 링크랑 체크리스트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외 가이드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 실습이 빨리 끝나신 분들을 위한 확장 과제입니다. 목 응답을 이전 세션에서 만든 베드락 널리지 베이스 기반 챗봇으로 교체하는 과정인데요. 크레딧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시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크레딧을 다 쓰셨거나 시간이 부족하시면 가이드의 트러블 슈팅 탭에 완성된 코드, GitHub 레포지토리 링크 첨부해 뒀으니까 내려받아서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사항인데 리소스 정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장 과제를 진행하신 분만이 아니라 앞에 베드락 세션 핸즈온을 진행하신 분들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전 베드락 세션에서 리소스를 삭제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키로 핸즈온이 끝나면 다 쓰셨으니까 핸즈온 가이드 마지막에 정리해둔 삭제 순서 따라서 꼭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픈서치 서버리스는 방치하면 하루에 $23씩 나가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키로 핸즈온 데모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 터미널을 하나 열어주세요. 저는 다른 파일과 분리해서 작업하기 위해서 임시 디렉토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핸즈온 1-1 코드 블록에 있는 명령어를 터미널에 바로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린터는 ESLint를 선택하고 패키지 설치한 뒤 바로 실행할지 묻는 항목에서는 Yes를 선택해줍니다. 개발 서버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Ctrl C를 눌러서 종료합니다. 이제 오픈 폴더를 누르고 방금 생성한 AI 챗 인터페이스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패널을 보면 스펙, 플랜, 버그 픽스, 퀵 스펙,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이번 핸즈온에서는 퀵 스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핸즈온 2-2 제공된 요구사항을 그대로 붙여넣고 내용이 잘 입력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전송합니다. 이러면 패스트 태스크, 워크플로우 서브 에이전트가 실행되고 이어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질문이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해도 됩니다. 다만 핸즈온에서는 작업 범위가 지나치게 커져 크레딧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크 테마 선택해주고 요청을 보냅니다. 앱의 초기 상태에는 웰컴 메시지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답을 확인한 뒤에 제출합니다. 다시 서브 에이전트가 실행되고요. 이 과정에서 make directory 같은 shell 명령의 실행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령어와 경로를 확인하고 항상 허용할 경우에는 승인 범위를 프로젝트의 전체 경로로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면 .config, .key로 파일이 생성되고 있고요.
키로가 실행하는 명령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터미널 창을 열어두겠습니다. 생성되는 소스 파일을 보기 쉽도록 왼쪽 탐색기 영역을 펼쳐두겠습니다. 먼저 requirement markdown 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생성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이 구간은 배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을 보시면 requirement, design, task가 모두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문서의 내용이 요구사항과 맞는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요구사항 설계 태스크가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했으니 첫 번째 태스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태스크 실행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구간 역시 배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패널을 보면 작업 도중 파일 쓰기와 같은 동작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허용하려는 작업과 대상 경로가 맞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작업 중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키로가 원인을 확인하고 직접 수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빨간 오류가 표시되더라도 바로 중단하기보다는 수정 과정과 최종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태스크가 완료됐으니 이번에는 상단의 러널 태스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큐에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로가 현재 태스크 상태를 확인한 뒤 작업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이 구간도 배속으로 보겠습니다. 왼쪽의 탐색기를 보시면 필요한 컴포넌트와 소스 파일이 차례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업 중에 Too Many Request 오류가 표시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 2분 정도 기다린 뒤에 다시 요청하면 됩니다. 잠시 기다렸으니까 다시 요청해 보겠습니다. 키로가 각 태스크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작업부터 이어서 진행합니다. 네, 우측의 화면을 보시면 태스크 포인 체크 포인트가 레디 상태인 것을 확인한 뒤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태스크 5와 태스크 6를 진행하겠다고 안내합니다. 이제 스펙 태스크 execution 서브 에이전트가 실행됩니다. 오른쪽 패널에서 어떤 파일을 읽고 수정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 오류가 발생해도 키로가 원인을 분석해 수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간 오류보다는 최종 빌드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빌드가 정상적으로 완료됐고 다음 태스크로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5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최종 체크 포인트인 태스크 6가 레디이므로 바로 실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최종 확인을 위해 생성된 소스 파일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이어서 빌드를 실행하고 타입스크립트 오류 없이 클린 빌드가 완료된 것을 확인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키로가 변경 사항을 퀵 서머리로 정리해 줍니다. 이제 기본 구현이 완료됐으니 중간 장면은 조금 넘기고 개발 서버를 실행해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팅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완성됐습니다. 현재는 미리 정의된 모응답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응답 내용 자체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 목표로 했던 메시지 송수신, 스트리밍 효과, 마크다운 렌더링, 웰컴 메시지, 다크 모드 모두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키로 핸즈온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 약 17크레딧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확장 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의 모응답을 AWS Bedrock Knowledge Base API로 교체하는 확장 과제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왼쪽에 파일 탐색기를 보시면 .env 파일과 서버 디렉토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env 파일을 열어서 실행에 필요한 값을 입력해 줍니다. 이때 .env 값에는 노출되어서 안되는 액세스 키 관련 내용도 있으니까 잠시 화면을 넘겼고요. 이제 설정을 다 마치셨으면 새 터미널을 열고 백엔드 서버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 기존 프론트엔드 개발 서버도 다시 실행해 줍니다. 이제 프론트엔드 화면을 다시 열고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앞에서 사용한 모응답과는 달리 이제는 질문에 맞는 실제 응답이 생성됩니다. 널리지 베이스를 사용하는 레그 기반 챗봇이므로 이전 핸즈온에서 사용했던 질문을 그대로 보내보겠습니다. 널리지 베이스에서 검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된 답변이 이 채팅 인터페이스에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키로 핸즈온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